자, 이번 시간에는 인벤터의 또 다른 부분, 즉, 알아두면은 편리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일단은 요거 두 번째 겁니다. 이제 가변. 가변이라는 어댑티브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댑티브는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은 다른 3차원 CAD 프로그램에 없는 가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인벤터의 뭐 독자적인 기술, 뭐 독자적인 특허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변이란 어떠한 고정이 되지 않는 형상의 다른 부품과의 구속 조건에 의해서 형상이 변형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조립품에서는 구성 요소의 크기와 위치를 변경해서 스스로 조정하는 기능이거든요. 즉 우리는 그죠, 크기가 서로 간에 맞지 않거나 할 때는 가변이라 그래서 그 조립 관계에 따라서 모델링 형상의 치수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그러한 부분들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변이라는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간단하게 한번 필요한 모델링, 뭐 간단한 모델링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새로 만들게 뭐 간단한 부분이니까 별도의 도면 없이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고 standard.ipt로 부품 작업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저는 그냥 사각형 형상 만들고 그 위에다가 원기둥 하나 세울 건데, 처음에 2D 스케치 시작이라는 부분에서 작업을 하기 위한 XY 평면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이 XY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직사각형, 이렇게 자, 사각형 하나를 대충 그립니다. 물론 사각형에 대해서 치수를 기입할까요? 사각형에 대한 정확한 크기와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제가 방금 그린 사각형에 대한 가로 치수를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리고 사각형에 대한 세로 길이도 제가 대략적으로 요거만큼 일단은 사각형과 치수를 입력한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작업하기 쉬운 방향으로 화면을 회전시킨 다음에 돌출 높이를 주겠습니다. 돌출 높이는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해서 돌출 높이를 잡았고요. 이렇게 돌출 높이 잡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 위쪽에 원기둥 세울 건데, 자, 원기둥은 우리 앞전에 작업했던 그 매개 변수, 자, 매개 변수 한번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그 매개 변수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먼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관리 탭이었나요? 관리 가셔가지고 매개 변수를 클릭하니까 사용자가 작업했던 변수들에 대한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 처음에 입력했던 80은 사각형의 가로 길이였나요? 자, 그 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가로라는 변수로 변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60이라는 치수는 제가 세로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바꿨고요. 그리고 10이라는 부분은 사각형의 높이니까 그냥 사각형 높이 할까요? 자, 사각형 높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변수 이름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아니면 앞전에 했던 변수 그대로 써도 되는데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변수를 바꿔놨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사용자가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작업할게요. 아니면은 뭐 추가 효과요. 사용자 변수에서 수치를 추가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추가할 거냐면 원 지름, 자, 원에 대한 지름이라는 치수를 이제 변수를 제가 미리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에 대한 지름을 얼마 쓸 거냐면은 원 지름은 35로 해라 라고 이렇게 미리 변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렇게 미리 변수를 만들어 놓고 또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수치를 또 추가한 다음에 이번에는 원에 대한 높이, 원높이라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 원높이는 제가 뭐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40 정도로 이렇게 설계를 작업하겠다라고 변수를 미리 이렇게 생성을 해 놓은 거죠. 자, 이런 변수를 쓰겠다라고, 또는 이런 변수들을 혼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도 협업할 때도 미리 설계에 대한 조건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 지금은 이제 그죠, 원 지름하고 원 높이에 대한 변수 값이랑
가로, 세로, 그리고 사각형 높이에 대한 부분까지 변수 설계로 일단은 체크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위쪽에다가 이제 원 그린 다음에 원기둥 올릴까요? 자, 3D 모형에서 2D 스케치를 요 위에다가 위쪽에다가 스케치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한 만큼만 원 하나를 대충 그렸는데, 자, 이 원에 대해서 이제부터 저는 치수 줄 겁니다. 이 원에 대한 치수를 입력하는데, 여기서 바로 수치를 입력하지 말고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옆쪽에 화살표 누른 다음에 매개 변수 나열에서 어떤 거냐면 지금은 원지름, 자, 원지름이라는 옵션을 쓰겠다라고 해서 OK 누르면 이 원지름에는 이미 저희가 35라는 변수를 이미 입력했기 때문에 그 값이 따라가는 거죠. 또는 치수 이번에는 그죠. 이게 왼쪽 모서리부터 원 중심까지의 거리를 마찬가지로 여기서 매개 변수 나열해 가지고 찾아도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 변수를 알고 있으니까 가로라는 변수에서 나누기 2를 해라 라고 OK를 누르면 전체 거리에서 절반 치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는 세로입니까? 이 선부터 얘까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로라는 부분이니까, 자, 세로라는 변수에서 나누기 2라는 치수가 들어가라 라고 OK를 누르면 그와 관련되는 부분들로 형상이 찾아가죠. 즉 설계를 이렇게 해주면은 다양한 규격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협업할 수도 있고, 서로 간의 치수에 대한 뭐 오차라든지 정밀도 또는 뭐 간섭이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으로 변수 설계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스케치가 되었으니까 스케치 마무리했고요. 이제 이 원, 자, 이 원에 대해서 돌출 높이 줄 건데, 자, 돌출하겠습니다. 어떤 프로파일을 안에 있는 이 원 영역을, 자, 얼만큼 돌출하냐면 여기서도 바로 값을 입력하지 말고 우리 원에 대한 높이 변수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변수를 사용자가 알고 있다 그러면 바로 여기다가 변수 이름을 넣어도 되지만 바로 이렇게 입력해도 되는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화살표 누르신 다음에 매개 변수 나열해 가지고 사용자가 정의 내린 변수들 중에 나는 원높이라는 높이가 들어가라, 그래서 원높이라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면 그에 따라서 이렇게 원기둥 형상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확인했고요. 이제 뭐 추가적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변수 설계 없이 그냥 작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그냥 이제부터는 그냥 쭉 이렇게 진행할게요. 중간 부분에다가 중간 평면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앞쪽 면하고 뒤쪽 면을 기준으로 하는 중간에 평면 하나 만들었고요. 이 평면에다가 새로운 스케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중간 평면 잡았고, 중간에 작업을 하려면은 F7번 그래픽 슬라이스를 누르고요. 그래픽 슬라이스 다음에는 절단 모서리 투영을 실행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안쪽에 구멍을 뚫어주기 위해서 저는 구멍을 작업할 거니까 회전할 거거든요. 그럼 회전과 관련되는 회전축을 이렇게 중심점을 기준해 가지고 중간점입니까? 중간점을 기준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렸고, 이번에는 구멍 작업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여기쯤부터 여기까지, 여기쯤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회전하기 위한 그 영역을 간략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치수기에 바꿔요. 그래서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전체 지름과 관련되는 반지름 값을 입력했고, 이 선부터 이 선까지도 전체 치수에 대한 반지름 치수를 입력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입력을 했고요. 잠시만요. 이게 나누기 2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치수를 뭐 대략적으로 입력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17 정도로 그냥 값을 줄게요. 그리고 이제 얘부터 얘까지 높이 값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해서 안쪽에 회전하기 위한 구멍 작업을 실행했고, 자, 이제 스케치 마무리죠. 스케치 마무리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회전 기능으로 잘라내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에 대한 프로파일은 안쪽 부분입니다. 그리고 회전을 하기 위한 축은 중간에 있는 이 선입니다. 해서 전체 360도로 절단 잘라내라
확인하게 되면은 얘가 이만큼 절단되면서 잘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라운드 작업을 쭉 하겠습니다. 목깎이에서 이 부분, 자, 그죠? 이제 제가 선택하는 이 부분에 라운드 값을 한 이 정도로 해서 적용 버튼 눌렀고요. 다음은 네 군데 모서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군데 모서리 부분에 라운드 값을 요거만큼 적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선택하는 위쪽 모서리에도 동일하게 반지름 값을 한 요 정도로 해서 반지름 값을 입력을 하시면은 지금과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이쪽에 지지할 수 있는 리브 형상, 지지할 수 있는 리브 형상을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스케치를 아까 만들었던 중간 평면을 기준해서 F7번 그래픽 슬라이스 그리고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필요한 만큼만 선을 하나, 그죠? 뭐 대충 여기쯤부터 대충 이렇게 선 하나 대충 그려 놓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젠트 접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선 클릭, 여기 원 클릭해서 탄젠트 한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자르기로 잘라냈고 여기다가 치수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위에 선부터 이 점까지 치수를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치수를 입력했다 치고요. 자, 스케치 마무리해서 방금 작업한 이 선을 저는 리브, 자, 여기서 리브라는 기능이 여기 있나요? 리브 하셔가지고 하나의 지지대 형상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브를 만드는데 두 번째 나와 있는 스케치 평면에 평행하게 잡아주고 리브를 만들 스케치 선 선택하신 다음에 자, 그리고 그때 두께가 고죠. 리브에 대한 두께를 입력합니다. 혹시 리브를 실행했는데 잘 안 보인다, 미리 보기 안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리브 방향, 생성되는 방향을 1번 방향인지 2번 방향인지 한 번씩 클릭하시면서 생성되는 부분으로, 그죠? 생성되는 부분 해가지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지금처럼 생성되었고요. 방금 작업한 리브를 반대쪽으로 이제 대칭 복사하기 위해서 다시 중간에 대칭면, 자, 대칭면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두 평면 사이 중간 평면에서 오른쪽 평면하고 측면하고 왼쪽 측면을 찍어서 이렇게 중간 부분에 평면 만든 다음에 이 평면을 기준해 가지고 미러 기능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형상을 미러 복사할 거냐면은 리브 형상 선택합니다. 두 번째, 미러 평면 선택하신 다음에 평면은 중간을 가로지르는 이 평면을 선택하시면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 대칭 복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쪽에 못따기까지 하면서 위쪽 부분에는 한 못따기 이 정도 해가지고 못따기 처리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부품이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자, 만들어진 평면은 잠깐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시상 해가지고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부품을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자, 첫 번째 부품을 만들었고 이제 두 번째, 자, 이제 조립하기 위한 두 번째 부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품을 만들어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조립까지 할 건데 볼게요. 자, 두 번째 부품 만들기 위해서 또 새로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IPT 작업을 할 건데 마찬가지로 스케치, 이제 두 번째 부품입니다. 두 번째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XY 평면에다가 지금처럼 원 두 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XY 평면에 원 두 개를 작업해 놓고 이 원에 대해서 지름 치수를 입력할 건데 뭐 순서 상관없이 바깥쪽 원에 대한 지름을 한 40 정도로 잡았고요. 안쪽에 있는 원에 대한 지름을 안에 게 요거 잠깐 요거를 55로 할까요? 이렇게 55로 해가지고 바깥쪽 원 지름을 55, 안쪽 원을 40으로 해서 원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하고 얘를 돌출하겠습니다. 돌출 높이를 사용자가 선택하는 바깥쪽이죠. 원과 원 사이 영역을 돌출 영역으로 잡아주고 그때 높이를 이렇게 15 정도로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그죠? 원기둥 형상이 만들어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기둥 형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측면 부분에 이제 그 우리 간략하게 원 그려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그 기어 커버입니까? 기어 커버를 이제 기어 펌프죠. 기어 펌프를 만들 때랑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스케치를 측면에다가 그림을 그릴 건데 측면에다가는 그저 이게 수평 참조선을 기준해 가지고 4분점 0도 방향 4분점에다가 원 하나 대충 그린 다음에 이 원에 대한 지름 치수를 입력했고요.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에서 얘를 돌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바깥쪽에 있는 얘만 돌출해도 되죠. 그래서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해서 15만큼 합치기를 했고요. 이제 안에다가 구멍 한번 뚫어 볼까요? 스케치에서 위쪽 면을 선택하시고 위에다가 원 하나, 여기다가 원 하나 대충 그린 다음에 자, 이 원에 대한 지름 치수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스케치 마무리한 다음에 돌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그렸던 이 원을 화살표 반대 방향 해가지고 차집합 잘라내라 확인하면은 이렇게 구멍이 생성된 거 볼 수 있고, 그리고 측면 부분에 뭐 라운드까지 주면서 확인해 볼까요? 목각해 볼까요? 그래서 여기 모서리와 이 모서리에 라운드 대략적으로 한 3 정도 할까요? 눈에 잘 띄게 3 정도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뭐 그 원형 형상이 만들어졌고, 이 원형 형상을 전체적으로 원형 패턴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원기둥, 그리고 조금 전에 뚫었던 원, 그리고 목깎기, 이 세 가지를 같이 선택하시고 회전축 버튼 누른 다음에 회전축은 여기 원기둥이죠. 예, 원통면입니다. 여기 원통면 또는 여기 원통면을 클릭을 해서 총 6개를 만들겠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커버 모델링까지 작업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원기둥과 두 번째 커버 형상을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일단은 조립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들었던 부품을 저장을 하는데, 이 부품은 예를 들어서 제가 바탕화면에 이렇게 바탕화면에다가 그냥 기둥할까요? 원기둥이라고 해서 기둥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렀고 저장했고요. 기둥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했고, 두 번째 이 부품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저장을 하는데 얘는 그냥 커버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기둥과 두 번째 조립되는 커버로 만들어진 거 볼 수 있는데, 예. 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부품입니까? 자, 첫 번째 부품에서 요거 위쪽에, 자, 위쪽에 이 원기둥 높이, 자, 이 원기둥에 대한 높이가 우리 돌출 아까 2번이었죠. 원기둥에 대한 높이가 돌출 2번이니까 이 돌출 2번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변, 이제 가변이라는 부분 줄 겁니다. 돌출 높이 2번에서 가변이라는 부분에 체크를 딱 하게 되면은 앞쪽에 이렇게 그죠, 가변과 관련되는 요거 그 기호가 뜨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돌출할 때 이 형상의 돌출 높이를 분명히 뭐 변수를 이용하든 또는 뭐 값을 입력하든 값을 입력했는데 앞쪽에 변수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 값은, 이 높이는 다른 형상을 참고해서 높이가 변경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 값은 고정된 값이 아닌 가변으로, 고정값이 아닌 가변값으로 변경되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높이는 변할 수가 있다라고 지정을 했고요. 자, 이렇게 지정하신 다음에 이제부터 얘를 다시 그죠, 지정했으니까는 한번 저장을 해놓고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에서 standard.iam 선택하시고 작성했고요. 얘네들을 지금부터 조립을 할 거니까 조립과 관련되는 standard.iam을 클릭하고 확인 버튼 누른 다음에
만들어진 모델링을 불러와야 되니까 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우리 바탕화면에 저장해 줬죠. 이렇게 바탕화면 쪽에다가 첫 번째 먼저 기준이 되는 기둥 형상 선택하고 열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 ESC를 누르면은 첫 번째 기둥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첫 번째 부품은 그저 검색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고정, 첫 번째 부품은 현 위치에서 움직이지 마라 그래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품을 불러올까요? 배치해서 이제 커버라는 부품을 선택하고 열게 하신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 클릭, 그리고 키보드 ESC를 누르면은 두 번째 부품까지 작업을 했고요. 이제 이 기둥과 커버를 서로 간에 조립하겠습니다. 구속에서 첫 번째는 원기둥의 원통면에 해당되는 중심축이죠. 원통면을 클릭해서 중심축을 선택했고, 여기도 원통면을 클릭해서 중심축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 형상은 축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또는 축 방향을 따라서 회전되는 모습도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축 방향으로 해서 조립을 끝냈고요. 자, 두 번째 부분은 그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이 부분. 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여기 그 플러시 할까요? 그죠? 플러시 해가지고 위쪽 면과 이 면을 서로 간에 조립하겠습니다. 구속에서 이제 플러시입니다. 그 선택한 면과 선택한 면은 같은 평면상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봐라. 그래서 윗면을 선택하고 여기 윗면을 선택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서로 간에 플래시가 되면서 같은 방향성을 지니면서 이제 얘는 위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회전시키는 회전이 되는 형상으로 표현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얘가 조립이 끝났습니다. 자, 조립이 끝났는데 자, 제가 이제 어떤 부분 할 거냐면은 이제 이 부분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윗면입니까? 여기 형상 그 기준 형상의 기둥 형상의 윗면하고 그리고 커버 형상의 바닥면, 자 이렇게 커버 형상의 바닥면 사이에 일단 제가 거리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검사에 가서 측정을 해보면은 자 여기 위쪽 면하고 클릭, 여기 바닥면을 클릭하면은 두 면 사이의 거리는 25가 됩니다. 즉 얘는 25로 나온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렇죠. 이 원기둥에 대한 높이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25로 딱 고정되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저는 조립해서 이거 다시 구속하겠습니다. 구속이라는 기능으로 여기 윗면하고 이 바닥면 이 부분 사이에 자, 원래 거리값은 25인데 제가 이걸 갖다가 45로 입력하고 적용 버튼 누르면은 일단 에러 떴네요. 자, 왜 에러가 떴냐면 이 부분 아마 때문일 겁니다. 여기 자세히 버튼에서 가변과 관련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현재 메뉴가 안 보이네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사용자가죠. 여기 윗면하고 이 바닥면은 이미 우리는 모델링을 할 때 그 값이 정해져 있었는데 참 참고로 이게 조립품에서 그게 안 돼 있네요. 자, 어떤 거냐면은 이거죠. 이 기둥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가변이라는 부분이 들어갔는데 조립품에서도 이 기둥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변, 자, 이 부분 체크 안 됐네요. 즉, 이 기둥도 그 형상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치수가 아닌 형상이 바뀌어라 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더 구속해 볼까요? 다시 한번 더 그죠? 여기 윗면하고 이 윗면은 사용자가 대략적으로 50만큼 떨어져라 적용 버튼 누르면 이렇게 원기둥이 길어지는 모습 볼 수 있죠. 자, 원래 이 원기둥은 이렇게 긴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윗면과 바닥면에 대한 거리값을 조정을 해버리니까 그죠? 이 형상의 윗면부터 이 형상의 바닥면까지 이 부분에 대한 치수를 사용자가 변경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요거죠. 이 원기둥에 대한 높이. 자, 이 원기둥에 대한 높이도 자연스럽게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뭐냐면 이 원기둥 높이는 우리가 모델링 할 때 가변이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고정 치수가 아니거든요. 얘가 고정 치수가 아니다 보니까 요거 간에 서로 상대되는 부분에 대한 치수를 변경하게 되면은 이 치수와 서로 연동되는 가변이란 부분까지 같이 변경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가변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자,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간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설계 작업할 때 우리는 설계 같은 경우는 다양한 변수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즉 처음부터 설계 작업할 때 치수를 정해놓고 뭐 개념 설계라든지 개념 설계할 때는 치수를 정해놓고 설계하는 부분이 없을 거니까 처음에는 치수 없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개념 설계를 해 나가면서 나중에 상세 설계를 할 때 정확한 치수를 측정하듯이 지금처럼 가변이라는 부분을 걸게 되면은 서로 간에 조립되는 치수에 대해서 충돌되거나 간섭되거나 하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치수 하나가 변경되면 같이 변경되는, 그죠? 그리고 전체 구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으니까 아마 가변이라는 부분도 실제로 설계 부분에서 추가되면은 상당히 효과적인 기능으로도 같이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번째 시간도 가변에 대해서 한번 작업을 했습니다.